요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요. 마치 정권이 바뀐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조국 수석을 잡기 위해서 벌이는 수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칼이 정권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수사 두 가지 한번 나누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울산경찰청 수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당시에 첩보를 경찰에 준 정황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청장, 지금 대전청장이죠. 얼마 전에 명예퇴직 신청했는데 그런 사실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이 만약에 청와대에서 첩보를 이첩을 했든지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출직이니까요. 그리고 또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건과 관련해서 감찰 중단 지시를 누가 했는가라고 하는 건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다 조국 전 민정수석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이 이렇게 나서는 것인가?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건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앞에 두고 예. 그리고 시의원 현직 시장 공천받고 그 이튿날 압수수색 당했다. 동생 사무실 그 관계자 전부 6명을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어느 시점부터 수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느 시점부터 수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그게 법으로 그럼 정해주세요. 선거를 앞두고 어느 시점부터 수사하지 말아라고. 선거를 앞두다 보면은 공천받았다 그러면은 바로 직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공천 발표일은 지금 몰랐다고 날짜를 공천 정해달라고 발표일은 얘기를 몰랐다고 오세요? 말씀드렸고요. 예, 공천 발표일은 몰랐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뻔뻔하다는 무죄를 표현은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가 다. 예? 무혐의 받은 것도 몰라요? 무혐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이걸로 끝내서는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습니까? 이게 이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습니다. 송철호 당시 국회의원 후보 선거 지원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가졌고 당시 송철호 후보의 후원 회장도 맡았던 특수관계였습니다. 황운하의 뒤에 숨어있는 몸통이 조국식인지 그 외에 보다 더 상부의 권력자도 함께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지극히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그것을 이제 그거를 정치적인 그 색깔을 씌워가지고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일일이 답변해야 됩니까? 경찰 그 수사 실무를 모르는 분들이 엉뚱한 의혹을 뭐 얘기하는데 경찰청에서 첩보가 왔으면은 그 첩보의 출처가 어딘지는 울산경찰청은 알려고 안 해요. 그것이 감사원에서 왔는지 검찰에서 왔는지 뭐 청와대에서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고 안 합니다. 어디 그런 것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그리고 고작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여러 그 종류의 비리에 대한 첩보였어요. 그게 뭔 대단한 첩보라고 그런 것이 관심이 있겠어요. 권혁기 관장한테 먼저 좀 물어볼까요? 네네. 일단 혹시 청와대에서 저런 첩보를 전달하기도 합니까? 일단은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면 예. 대한민국 협법상 국민과 공직자는 범죄를 목도하면은 수사기관에 예. 신고하고 예. 제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명하고는 다른 거죠. 하명하고는 다른 하명은 개념이죠. 수사해라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고. 예, 예. 특정인과 관련된 수사를 콕 집어서 울산 경찰청에다가 수사하라고 했다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예. 있는 것이죠.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비위 첩보에 대한 정상적 절차에 따른 것이지 하명 수사한 적 없다라고 예. 이렇게 밝혔고요. 그 당시에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청장도 청와대 하명을 받고 한 수사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당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친인척에 관련된 비위가 있었고 고소고발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이제 인트로 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관련된 수사들이 이제 검찰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보도에 보면 어떠한 민정수석실이 하명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예. 이런 보도예요. 검찰이 정식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또 아닙니다만. 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건으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과 관련된 수사도 김태우 전 비서관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이미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수사는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수사의 공동 키워드는 조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건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어떤 직권남용이라든가 또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하명이 실제로 범죄 혐의가 있어서 들어오는 수사인 건지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의 결국은 항복선언이 목표인 건지 약간은 의구심이 되는 수사여서 결국은 또 칼자루는 그래도 검찰이 쥐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이 두 건과 관련하여 실제로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어떤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진상도 결국은 검찰의 조사 수사 결과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운하 청장은 일단 뭐 본청에서 첩보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권익위원장 보시기에 저런 내용이 흘러나온 것은 검찰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한국당에서 이제 사실 그런 주의 주장을 정치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은 김 전 시장 수사가 들어갔을 때. 근데 이제 오늘 보도가 먼저 일단 나온 것인데,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검찰이 확인해 보고 있다라는 이제 추가 기사도 같이 이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검찰에서 특정 언론의 언론 플레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조국 전 장관의 전방위적인 압박 수사의 한 일환의 카드로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런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철 의원, 기자들 감으로 봤을 때 유재수 부시장 건도 그렇고 또 울산청의 김기현 전 시장 수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조여가는 게 검찰 작품이다 이렇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국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거죠. 결국 악재는 홀로 오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사가 시작되면 그와 관련한 제보가 또 많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하지 않았던 투서, 그것도 수사가 시작되면 들어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도 기존에 몰랐던 것도 저희가 1보, 2보를 쓰기 시작하면 갑자기 막 제보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 방파제가 무너져서 파도가 밀고 쳐들어오듯이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라든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대충 덮어놨죠. 하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사실이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결국 기존에 말씀을 안 하고 계셨던 분들이 말씀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기존에 좀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던 검찰이나 경찰들도 갑자기 수사를 열심히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결국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물리적 압력에 의해서 결국 자꾸 터지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 사실을 하나씩 증명을 하면 되는 것이죠. 뭐 유재수 전 부시장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오늘 실질심사 들어갑니다만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결국 본청, 경찰청, 본청에서 울산청으로 제보가 내려왔는지 아니면 경찰청 본청으로 과연 그 수사 첩보를 누가 줬는지 민정수석실이 줬는지 안 줬는지 그것은 다 드러나거든요. 저 정도가 나오면 관련자들에 대한 휴대폰을 전부 가져가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첩보가 어디서 왔는지는 대번에 알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검찰이 조금만 더 수사를 한다면 결국 출처가 어딘지는 명명백백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검찰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그 초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건과 관련해서도
같이 좀 들어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된 녹취를 좀 들려주시죠. 2017년 말에 이인걸 특감 반장이 감찰 중단을 지시를 했는데 감찰 받는 것도 몰랐습니까 본인이? 특감반의 감찰은 받았습니다. 조국 수석과는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조국 수석은 실물로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통화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어떤 부분이 품위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예. 경미한 품위 위반이 있어서 예. 하여튼 제가 그런 감찰을 받게 되면서 너무 힘들었고요. 저 특감반의 그 조사가 시작된 이유는 특감반이 그 투서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 내용 조사 개시 절차는 잘 모릅니다. 민정수석은 유재수 씨하고 일면식도 없고 둘이 통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조국과 유재수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부지검에서 계속 다루면 이거는 유재수라는 공직자의 비리에 관한 건이고, 중앙지검에서 가져가서 민정수석실을 치면 이거는 청와대 민정실을 공격하는 거예요. 검찰에서 그러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수사를 한다는 예. 말씀이세요? 지금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국을 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건 보통 일이 지금 아닌데요? 정경심 교수의 공소사실 중에서 연결할 수 있는 건 2개뿐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정리를 한번 했었죠. 이제 그게 명확히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볼륨을 더 키워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면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으로 같이 엮을 수 있거든.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치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정기란 교수 듣고 있으면 국민들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 뭐 약방의 감초처럼 유심 이사장이 나타나서 예. 수사의 방향도 설명해 주시고 예. 그런 것들이 별로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뭐 조국 장관을 억지로 지금 엮으려고 한다 뭐 예. 이런 요지로 아마 유심 이사장이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다릅니다. 조국 너머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앞서 얘기 나왔던 여러분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조국을 향한 뭐 오늘 어디 언론사 기사 제목을 보니 그런 얘기가 있던데 세 개의 칼날이다. 뭐 정경심 교수와의 관련이죠. 15개 혐의 중 최소 4개 이상의 어떤 혐의가 연관돼 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또 다루고 있는 유재수 소위 이른바 전 부시장 소위 감찰 무마 의혹. 예. 여기에 실제로 어떤 그 감찰 무마의 핵심적 지시 주체자가 누구냐. 이미 형식적 주체는 나왔어요. 벌써 조국 수석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나온 게 또 김기현 뭐 하명수사 의혹인데 하명수사란 말이 일반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예. 어찌 보면 청와대와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게. 단지 이것이 조국 장관 개인을 엮어내기 위해서 나온 어떤 하나의 그 수사의 칼날로 보인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습니다만 조국 그 너머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갖게 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하명 수사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하명 여부와 관련해서 저는 청와대 오늘 고민정 대변인 발표처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관했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명 수사 의혹도 마찬가지고 감찰 무마 의혹도 마찬가지는 핵심은 윗선의 존재 여부입니다. 그 문제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저는 중요한 과제로 미칠 거로 보여집니다. 자, 정태근 의원 시각이 궁금한데요. 그거 이전에 아까 황운하 청장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단순 첩보 전달에 의한 수사라고 하더라도 굉장한 수사권 오남용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김기현 전 시장이 한 기자회견문이 예. A4 용지로 5개 되거든요. 딱 한 줄만 인용하면 2018년 1월 5일 날 그 동생이 고발이 됩니다. 그런데 동생에 대한 소환장이 날라온 날이 언제냐? 그날입니다. 이미 수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고서는 고발된 당일날 소환장을 보낸다는 게 말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황운하 대전청장은 저런 자세로 답변하면 안 되고요. 지금 저는 정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이게 단순 첩보를 전달해서 수사가 되어진 거면 경찰의 수사권 온행 문제만 남습니다. 하지만 하명 수사일 경우에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울산광역시장은 8번 낙선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절친한 선배입니다. 영남권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에서 하명 수사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국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그 경향신문, 진보적인 언론 경향신문이라는 데서 오늘 보도 내용이 이겁니다. 경찰이 김기현 비위 수사 때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가지고 오늘 오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청와대가 10월 달에 첩보를 이첩을 할 때에 단순 첩보를 이첩한 것이 아니라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서류를 가감해서 작성을 해서 넘겼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게 울산 쪽으로 갔고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수사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검찰이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있었던 조국 사태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만큼 또 검찰도 엄격하게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번질지 궁금해지는데요. 정진 변호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형사소송법에는 공무원의 고발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비서실 직제가 대통령령인데 여기엔 감찰반의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감찰반 업무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서만 감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법이 우선이니까 만약에 혐의가 있어서 문제가 잘 풀렸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김 시장 관련해가지고 무혐의 처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명이란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가 어찌됐든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 잘 수사를 해야 됩니다. 자, 오영식 의원. 이게 핵심이 이렇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첩보로부터 시작됐다는 단서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거로 알려지면서 이게 마치 엄청난 권력 게이트인 것처럼 언론이 지금 써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떤 비리 혐의에 대해서 정상적인 절차로 넘겨줘서 그 뒤에 프로세스가 진행된 거인지 여기 지금 언론들이 계속 의혹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명 수사로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근데 지금은 자꾸 이제 그러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나가고 있는 분위기로 들려요. 왜냐하면 그 지금 송철우 울산시장과 대통령과의 관계, 또 조국 민정수석과의 관계 이런 그림들 주시죠. 속에서 자꾸 이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전방위적인 듣겠습니다. 수사에서 비롯된 거로 보여집니다. 뉴스와이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